지난주 콜로라도 성소수자 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이번에는 월마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추수감사절 상차림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비싼 터키 대신 치킨으로 메뉴를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어제 마지막 백악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이 냉각되면서 투자자들의 주택 매수는 일반 매수자들보다 더 큰 폭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또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콜로라도 성소수자 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이번에는 월마트에서 1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6월부터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총격 사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의 월마트 내부에서 어젯밤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 포함 총 7명이 숨졌습니다. 레오 코신스키 체서피크 경찰 대변인은 총격범은 매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았는지 밝히진 않았지만 10명 미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매장이 마감하기 45분 전인 오후 10시 12분쯤 월마트 내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마트 내부에 진입했을 때 용의자는 사망한 상태였으며 총격으로 사망한 희생자 시신 6구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솔레스키 체서피크 경찰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용의자가 해당 월마트의 심야 시간대 매니저로 일하던 31세 남성 안드레 빙으로 확인됐고 사건 도중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용의자는 직원 휴게실에 들어와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휴게실에는 근무 교대 직전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월마트는 오늘 아침 성명을 통해 버지니아주 체서피크 매장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수사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월마트는 버지니아 남동부에 있으며 이곳에는 식료품점과 약국, 은행, 제과점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대량 총격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417건, 2020년 61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700건가량의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초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총기 난사 사건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추수감사절 상차림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올해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비싼 터키 대신 치킨으로 메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들은 식료품비를 감당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시민들이 칠면조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다른 식사들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에도 칠면조 요리를 먹지 못한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만은 아닙니다. 농무부에 의하면 칠면조 수급을 악화시키는 건 칠면조 800만 마리를 포함해 5천만 마리 가금류들을 도살하도록 한 조류독감 탓도 큽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칠면조 가격은 지난해보다 21% 비싸졌습니다. 추수감사절 식료품 중에 가격이 오른 건 칠면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칠면조 요리 안에 들어가는 완두콩, 고구마, 크랜베리, 당근, 호박 등의 가격 역시 모두 올랐습니다. 미국 농무국재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수감사절 평균 만찬 가격은 작년보다 21% 오른 64.05달러로 책정됐습니다.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평균 46.9달러, 작년은 53.31달러로 1년 만에 11달러가량 증가했습니다. 첫 조사가 있었던 1986년 만찬 비용은 28.74달러였습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 만찬 비용의 증가로 칠면조 요리 대신 닭으로 메인 요리를 변경하거나 이웃과 나누던 파이와 쿠키의 양을 줄이겠다는 주민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어제 마지막 백악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어제 퇴임 전 마지막 백악관에서의 브리핑에서 스스로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개량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또 시간이 가면서 면역이 약화하고 몇 달에 한 번씩 코로나19 변이가 출몰하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미국에 유입된 이후 대응 사령탑 역할을 맡아왔으며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를 38년간 이끌어온 미국 내 전염병 권위자입니다. 이날 브리핑은 다음 달 퇴임을 앞둔 파우치 소장이 겨울철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동시에 작별 인사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에서는 파우치 소장의 코로나19 확산 초기 이메일 논란과 관련된 소란도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한 언론은 코로나19 초기 파우치 소장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자금 지원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 에코헬스 얼라이언스 임원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시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연 기원서를 언급한 데 대해 해당 임원이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해당 메일에 포함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데일리 콜러 소속 백악관 담당인 디아나 글리보바 기자는 파우치 소장에게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무엇을 했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질문을 중단시켰지만 이후 재차 같은 질문이 나왔고 장 피에르 대변인은 해당 기자를 향해 무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한 이가 백신을 추가 접종하면 기존 코로나19 백신만을 수차례 맞은 것보다 예방 효과가 최대 56%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은 기존의 백신을 최대 4회까지 접종한 사람들이 추가로 개량 백신을 맞으면 18세에서 49세는 56%, 64세까지는 48%, 65세 이상에는 43%의 추가 예방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변이인 BA.4, BA.5를 둘 다 항원으로 사용하는 2가 백신을 내놨고 현재는 이 백신을 위주로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36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됐기 때문에 제약사가 제공한 임상시험 결과뿐 아니라 실험실 밖 현실에서도 개량 백신이 월등한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번 분석은 마지막 접종 후 8개월이 지났을 때 추가 접종한 경우의 효과입니다. 앞선 백신 접종과의 격차가 2, 3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BA.4, BA.5 개량 백신을 투여했을 경우는 백신 효과가 28%에서 31%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두 달간 BQ.1과 BQ.1.1은 기존의 지배종이었던 BA.5를 몰아내고 미국 내에서 지배종이 됐습니다. 다만 연구자들은 바이러스의 지배종이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향후 나올 변이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미 전역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3,500만 명이 추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둘러싸고 여전히 법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자신은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이 합법적이라고 확신하지만 공화당이 이를 차단하길 원해 정책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방 대법원에 그 사건을 심리할 시간을 줬고 이것이 내년 6월 30일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연장한 이유라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동시에 8월 종료를 앞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됐던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상환 재개 시기를 7번이나 연장한 겁니다. 지난 8월 연장 당시 백악관은 마지막 연장이라고 했지만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또 한 번의 연장으로 상환 유예는 8번째 연장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학자금 대출 상환을 또 유예한 것은 학자금 탕감 정책이 법적 소송이란 암초를 만나면서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소송을 검토하는 동안 구제받을 자격이 있는 수천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주택 시장이 냉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주택 매수는 일반 매수자들보다 더 큰 폭으로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3분기 미국에서 기업형 투자자들이 매수한 주택은 6만 5천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 4천여 가구보다 30.2%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2분기를 제외하고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감소입니다. 지난 3분기 전체 주택 매매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4%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더 빠르게 위축된 겁니다. 전분기 대비로도 투자자들의 매수는 26.1% 급감해 전체 감소폭 17.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1년 전 전체 주택 매수자의 18.2%를 차지하던 투자자들의 비율은 올해 3분기 17.5%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15% 정도였던 팬데믹 이전보다는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 팬데믹 직후에는 교외의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낡은 집을 매수해 수리한 뒤 임대하거나 비싼 값에 되파는 투자자들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집값과 월세 가격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오는 추세인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부담으로 주택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이런 투자 수요도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레드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세아리아르 보카리는 투자자들이 이른 시일 안에 큰 규모로 시장에 돌아올 것 같지 않다면서 집값이 크게 떨어져야 투자자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분기 투자자들이 매수한 주택 중위 가격은 45만 1,975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4% 상승했지만 2분기보다는 4.3%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24만 건으로 지난 8월 중순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전문가 전망치도 상회했습니다. 오늘 노동부는 지난주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이고 전주보다 17,000건 증가해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5천 건을 상회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55만 건으로 4만 8천 건 증가해 지난 3월 이후 최대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결과를 두고 과열 상태였던 노동시장이 냉각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과 아마존, 트위터 등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은 연달아 대규모 구조 조정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어 컴퓨터 제조업체 HP도 최대 6,000명의 감원을 발표하는 등 해고 물결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미국의 노동시장이 아직 양호한 상태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주택 건설업과 기술기업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노동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의 경고 신호로 주시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평균치에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자료 제출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과 감사 기록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연방 하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하급법원이 하원 세입위원회에 세금 환급 자료를 제출하도록 결정한 판결에 불복하고 하원이 세금 환급 기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며 상고한 것에 대해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과 감사 기록은 몇 주 안에 연방 하원 의원들에게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4년을 포함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본인 및 일부 소유기업의 세금 환급 자료를 하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재무부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자료들을 언제 의회에 제출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간선거 이후인 지난 15일에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선거 결과에 대한 당내 비판이 불거진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가 겹치게 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전 대통령들과는 달리 납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의회의 요구에도 법정 투쟁까지 불사하며 완강하게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세입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관련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됐지만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내년 1월 개회하는 새 의회에서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하원을 장악하는 공화당은 자료 파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네바다주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스티브 시설렉 네바다 주지사는 지난 21일 패트리시아 리 변호사를 주 대법관에 임명했다며 그녀의 폭넓은 능력과 전문적인 경험을 높이 샀다고 밝혔습니다. 네바다주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이 주 대법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리 대법관의 임기는 2025년 1월까지입니다. 그는 임기를 채우지 않고 9월 사직한 애비 실버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올해로 96회째를 맞는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로 인해 맨하튼 주요 도로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후까지 통제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는 니콜로디언과 넷플릭스, 토이자러스 등의 수레가 등장하고 수천 명의 퍼레이드 행렬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팬데믹 이전 이상으로 성대한 축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퍼레이드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센트럴파크 웨스트와 6번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리서치 업체 패스메틱스 자료를 인용해 머스크의 인수 이후 트위터 광고주 상위 50개 기업 중 14곳이 트위터에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패스메틱스에 따르면 제약회사 머크앤컴퍼니와 식품업체 마스와 켈로그, 자동차 브랜드 지프 등이 광고를 중단한 주요 광고주의 이름을 올렸고 최소 지난 7일 이후로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후 대규모 해고와 비용 절감에 힘을 쏟는 한편 대체 수익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위터의 매출 50억 달러의 90% 가까이는 광고에서 나왔습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지난 21일 시 교육국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 가을 학기 들어 스쿨버스 지원 정도가 5년 내 최악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원된 건수는 약 2만 2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 건이나 늘어났습니다. 스쿨버스당 평균 지원 시간도 지난해 약 37분에서 올해는 약 41분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시교육국은 지난해에 비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면서 도로 교통 상황이 악화된 탓에 스쿨버스도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뉴욕시에선 스쿨버스 운전사로 일할 사람도 부족한 상황이라 스쿨버스를 더 늘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